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해보세. 할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금리 이렇게 높은데 그래도 다들 영끌해서라도 집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싶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허허, 김 대리, 그 조바심, 자네만 느끼는 게 아니라네. 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앉아보게. 오늘은 그 마음속 급함을 좀 가라앉혀 줄 이야기를 해줌세. 네, 좋아요. 근데 솔직히 뉴스만 틀면 다 무서운 얘기뿐이잖아요. 금리 오른다, 부동산 얼어붙는다, 내 자산만 뒤처진다. 바로 그거라네. 남들이 소리치는 요란한 뉴스 화면 뒤에는 세상이 흘러가는 조용하고도 굵은 결이 숨어 있는 법이야. 표면의 소음에 흔들려 허둥대다 보면 정작 보여야 할 본질이 슬그머니 가려져 버리지. 그 결이라는 게 뭔데요? 오늘 함께 짚어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네. 주요 은행 단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부동산 하나에만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선을 넓혀야 하는지 말이야. 저도 그 인터뷰 얼핏 봤는데 결국 요지는 부동산 줄이고 금융자산 늘려라 아니었어요. 정확히 봤네.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으니 연준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이 겹치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배운 공식은 그랬는데. 바로 그 지점을 놓치기 쉬운데 오 단장이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네. 금리 인상이라는 중력을 이겨낼 만큼 성장 동력이 강한 산업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이야. 중력을 이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물리학에서 중력은 모든 것을 아래로 떨어뜨리려 하지만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은 그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지 않던가. 지금 이 고금리 중력을 뚫고 올라갈 로켓이 바로 시대를 읽어내는 기술과 산업이라네. 반도체나 AI 같은 거요. 그렇지. 반도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힘이 단단한 기업들은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아. 비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목처럼 경쟁력을 잃은 이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채우며 더 높이 비상하는 거지. 그럼 그런 기업들은 왜 다른 데보다 유독 강한 거예요? 다들 금리 오르면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네.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게 핵심이라네. 빚을 내서 성장하는 기업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숨이 막히지만 자기 힘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이자가 오르든 말든 제 갈 길을 가는 법이지. 결국 고금리라는 파도는 얕은 뿌리를 가진 이들만 쓸어가고 깊은 뿌리를 가진 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라네. 그럼 두 번째는요. 환율 얘기도 있었잖아요. 잘 짚었네. 자네, 예전엔 환율 1200원만 넘어도 다들 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200원 넘으면 난리 났다고 하시던데요. 근데 요즘은 1400원대 중후반이 그냥 일상 같아요. 그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기준값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뜻이라네. 우리나라 경제 체질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숫자에 쉽게 현혹되곤 하지. 옛날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하며 과거의 기억에 갇혀 지내네. 하지만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듯 시장의 기준값도 그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입 물가만 오르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구먼. 맞아. 고환율 시대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든든한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와 자산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기도 한다네. 그럼 저도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 좀 사둬야겠네요. 그게 바로 시대의 변화를 차분히 읽어낸 이들이 하는 선택이라네. 달러라는 든든한 방패를 통해 자산을 지키고 당당하게 키워나가는 거지. 옛 기억만 붙잡고 있으면 시대가 주는 기회를 속절없이 놓치게 되는 법이야. 근데 할배, 저는 예금이나 현금 들고 있는 건 좀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자 받아봤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금리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네. 그때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 물가 상승에 밀려 돈이 녹아내린다고 해서 모두가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데만 눈이 멀어 있었지. 하지만 고금리 시대의 현금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네. 어떻게 다른데요? 예금이나 MMF, 단기채 같은 현금성 자산은 이제 쏠쏠한 이자 수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질려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내던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진주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고요한 탄환이 되어주거든. 고요한 탄환. 멋진 표현이네요. 현금이 있다는 것은 급할 때 무언가를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유요. 불안한 파도 속에서 내 평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방어막이라네. 현금을 쥐고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진짜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법이지. 그럼 저처럼 30대 직장인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건 좀 큰 그림이잖아요. 자네 같은 20, 30대 청년들에게는 특히 이 말을 해주고 싶네. 처음부터 한두 종목의 주식에 큰 돈을 턱턱 던지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며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게나. 아, 저 사실 어제 유튜브에서 누가 이 종목 몰빵하면 대박 난다는 거 보고 혹했었는데. 허허, 그건 투자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투전판의 심사라네. 대신 상장지수 펀드, 즉 ETF 같은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해보게. 시장 전체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바구니의 작은 정성부터 차곡차곡 담아보는 거지. ETF는 좀 심심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더뎌 보이는데. 비록 처음에는 그 자산의 움직임이 더뎌 보일지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자산이 숨쉬며 자라나는 과정을 소액으로 직접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을 살아갈 단단한 투자, 근육을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값진 첫걸음이라네. 그럼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40, 50대 분들은요? 다들 아파트 하나에 전 재산 걸려있는 경우 많잖아요. 좋은 질문이네. 그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당부를 하고 싶어. 그동안 아파트라는 부동산 자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지. 물론 아파트가 가져다주는 주거의 안정감은 값지지만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금리가 흔들리고 시장이 출렁일 때 숨이 턱 막히기 마련이라네. 그럼 아파트 팔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부동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덜어내고 그 자리를 튼튼한 금융자산과 현금성 탄환으로 채워 넣으라는 뜻이라네. 초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꽃이 필 자리를 차분히 준비하듯 시장 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금융자산으로 시선을 돌려 묵직하게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근데 왜 하필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에요?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라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금융자산은 세계 경제의 맥박과 가장 빠르게 호흡하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그 역신의 과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나누어 갖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이라네. 그럼 고금리라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하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거품이 빠지고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들만 살아남는 엄정한 시험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 이 시험대를 통과한 기업들의 주식을 담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고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 창이 되는 거라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를 더하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원화 가치의 변동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내는 훌륭한 보험이 되기도 하지. 채권은 어때요? 금리 오르면 채권은 끝난 거 아니에요. 허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금리의 정점을 바라보는 시기야말로 채권이 가진 매력이 가장 크게 빛나는 순간이라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그 높은 이자를 꽤 오랜 기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오, 그건 몰랐어요. 주식이 성장하는 로켓이라면 채권은 거친 바다에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닭과 같네. 이 원리를 이해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 역시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자산가들의 무기라네. 그럼 인플레이션은요? 물가 오르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똑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 실물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과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 그리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삼박자를 이룰 때 어떤 인플레이션의 파고도 두렵지 않은 법이라네. 할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그래도 남들 얘기 들으면 또 흔들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람 마음이라네. 남들이 이 종목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저쪽 부동산으로 대박을 쳤다더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내 호흡은 흐트러지고 시장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안 흔들려요? 결국 돈을 다루는 기술은 마음을 다루는 기술과 다르지 않다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같이 비명을 지르고 남들이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인 계좌와 지친 마음뿐이지. 내 가슴 속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멀리 내다보게나. 진정한 부자, 그리고 지적인 자산가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라네. 부동산, 금융자산, 현금.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가져가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라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로서 그 가치를 지켜주고, 금융자산은 세상의 성장에 올라타 내 지갑을 불려주며, 현금은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는 것. 이 세 가지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비밀이라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저는 차분하게 있으라는 거네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고요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차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지적인 대중이 가져야 할 진짜 품격이지 않겠나. 항해를 오래 한 선장은 바람이 불어온다고 배를 버리지 않는 법이지. 역풍이 불면 돛의 각도를 바꾸고 파도가 높으면 길을 더 단단히 쥐면 되는 것이라네. 할배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영끌에서 무리하게 집 사려던 마음은 좀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듯 급하게 불린 재물은 언제나 바람처럼 사라지기 마련이지. 천천히,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할배가 평생을 거쳐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라네. 시간은 준비된 자에게 언제나 가장 너그러운 법이니까. 근데 할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목돈이 크지 않아서 뭘 어떻게 나눠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ETF 조금, 예금 조금 이러면 되는 건가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네. 다만 원칙은 하나야. 당장 쓸 돈, 급할 때 꺼낼 돈은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묵혀둘 수 있는 돈은 성장하는 자산에 조금씩 얹어가는 것. 이 리듬을 몸에 익히는 게 먼저라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비율로 나눠라 이런 게 아니라 돈의 성격부터 구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돈에도 성격이 있는 법이라네. 당장 급한 돈을 위험한 곳에 넣어두면 정작 필요할 때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고, 오래 묵혀도 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면 시간이 주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지. 그 성격을 구분하는 눈이 바로 자산관리의 첫걸음이라네. 저도 이제 유튜브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원칙부터 세워야겠네요. 잘 깨달았네. 화려한 정보나 남들보다 빠른 소문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있는 안목이 결국 승패를 가르는 법이라네. 고금리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부동산의 신화가 잠시 숨을 고르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의 얕은 욕심을 걷어내고 자산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하늘이 준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네. 오늘 얘기 정리해보면 부동산은 무리하지 말고 금융자산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늘리고 현금은 기회를 위한 여유로 남겨두라는 거네요. 정확하네. 부동산이라는 든든한 대지 위에 금융자산이라는 날렵한 날개를 달고 현금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쥐고서 세상의 변화를 온화한 미소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이지 않겠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해요, 할배. 다음엔 또 뭐 여쭤볼까요? 허허,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게나.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듯 투자 역시 날씨처럼 흐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는 법이라네. 중요한 것은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이지. 조바심을 버리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게나. 언제나 건강하고 평안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나.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알베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